매달 월급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대체 이 돈 어디로 가서 뭘 하는 걸까요? 궁금하셨죠? 자,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돈이 떠나는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공공재정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세금 항목. 볼 때마다 내 돈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어딘가로 사라지는 돈 같기도 하고요. 근데요, 사실 그 돈은요, 우리가 매일 걷는 도로가 되고 위급할 때 달려오는 소방차가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정부는 도대체 왜 돈이 필요한 걸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또 그렇게 모인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숨어있는 위험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누가 지켜보고 감시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왜 돈이 필요할까? 모든 것의 시작이죠. 도대체 왜 정부가 우리 돈을 필요로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만 내면 뭐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못해요. 꼭 필요한데도 아무도 팔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빈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건데 경제학에선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여기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모닝커피랑 국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커피는 돈 낸 사람만 마실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근데 국방은요? 저 사람은 세금 안 냈으니까 국방 혜택에서 빼주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렇게 모두에게 꼭 필요하지만 돈을 안 낸다고 혜택을 막을 수도 없고 내가 혜택을 본다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도 아닌 것들. 이런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아무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이걸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경제 활동이 전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은 주변 주민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죠. 이건 부정적인 외부 효과. 반대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가 발전하잖아요. 이건 긍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시장은 이런 것까지 계산에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해에는 규제를 가하고 교육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것도 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왜 필요한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일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정부가 어떻게 도구를 모으는지, 즉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모으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뭐니 해도 바로 세금이죠. 사실 이건 그냥 돈을 내는 행위 그 이상이에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은 그냥 막 거둘 수는 없잖아요. 좋은 세금 제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공평성. 둘째,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효율성. 그리고 셋째,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명확해야 하는 단순성과 투명성. 이 원칙들이 잘 지켜져야 좋은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정부는 주로 어떤 세금으로 돈을 모을까요? 이 도너트 차트를 보시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죠? 그 다음이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조금씩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소비세고요. 기업들이 버는 돈에서 내는 법인세가 그 뒤를 잇습니다. 결국 우리 개인과 기업이 내는 돈이 나라 살림의 바탕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돈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돈은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 세금의 목적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돈이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멋진 일들을 해내는지 말이죠. 정부가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매년 예산이라는 아주 촘촘하고 상세한 계획서를 짜야 하는데요. 이 계획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막는 첫 번째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실제로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쓸까요?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그 다음이 나라를 지키고 운영하는 데 드는 국방과 일반 행정비용,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 바로 교육입니다. 사실 이 지출 내역을 보면 그 나라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내서 일종의 공동저금통을 채웁니다. 그럼 정부는 이 돈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불려주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은퇴하거나 아프거나 갑자기 실직했을 때처럼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에 이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도로를 넣고 다리를 짓고 초고속 통신망을 까는 이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그냥 돈을 써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튼튼한 토대 없이는 그 어떤 멋진 건물도 지을 수 없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써야 할 돈이 거둔 세금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빚, 즉 국가의 신용카드라는 위험한 존재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재정 적자랑 국가 채무. 이걸 확실히 구분해 드릴게요. 재정 적자는 딱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국가 채무는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자를 합친 총액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치면 재정 적자는 이번 달 카드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국가 채무는 지금까지 갚지 못한 카드값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국가 채무 그래프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져서 돈을 써야 하거나 고령화 때문에 복지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을 확 올리기는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이게 바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일단 빚이 많으니까 이자만 갚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정작 교육이나 복지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줄어드는 거죠. 또 이건 결국 우리 다음 세대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나 중요한 돈, 또 이렇게 큰 위험도 따르는 돈. 그렇다면 우리의 세금이 과연 제대로 똑똑하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우리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최종 점검, 즉 감시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공감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살림을 지키는 독립적인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파수꾼들은 정부가 돈을 법에 맞게 잘 썼는지, 혹시 낭비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원래 하려던 일은 제대로 해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임무는요.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독립기구가 맡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바로 감사원 같은 곳이죠. 생각해보세요. 축구 심판이 특정 팀 선수랑 한편이면 경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감사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이 독립성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감사가 이루어지면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예산 낭비나 부패를 막을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겠죠? 신뢰를 얻은 정부는 더 안정적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감시와 책임을 통해 우리 세금의 여정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세금이 어떤 여정을 떠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냥 세금을 내기만 하는 수동적인 납세자가 아니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시민이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돈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